추억의 스타 앨범. 이제는 영원히 가버린 세월. 청춘의 화려한 낭만과 감상이 번져있는 그리운 노래. 세월은 흘러갔지만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정다운 노래와 함께 그 시절 그 가수의 얘기를 더듬어 보는 추억의 스타 앨범. 오늘은 코복수 편입니다. 1955년 8월 8일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코복수의 은퇴 공연으로 입취의 여지가 없는 국립극장에서 음악들이 피우는 가을, 한원의 인생에는 어둡고 쓸쓸한 이마음 이롭기만 하여라. 우수 떨어지는 낙엽을 밟고 메마른 옛사랑의 노래를 나 홀로 불러본다. 음악꽃을 피우니 꿈과 같이 흘러가버린 세월 언 30년. 지나간 시절 그 화려했던 추억과 낭만들. 휘황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서 있는 코복수. 가슴은 메어지는 것만 같았고 두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가버린 지나간 세월들. 코복수. 1912년 11월 19일생. 경상남도 울산군 하상면 서리가 그의 고향입니다. 기계국수진 맏아들로 태어난 코복수. 유성기에 매달려 노래만을 부르면서 그는 꿈 많은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꿈 많은 소년 코복수. 무성영화와 함께 멋들어지게 넘어가는 변사의 목소리가 그를 매혹시키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피가 숨쉬는 세동무중 문호라는 사나이와 주막지 딸의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서로 솟아나는 사랑의 불꽃. 마침내 두 청춘 남녀는 손에 손을 마주잡고 바닷가를 거니면 사랑을 속삭인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랴. 이전에 사랑의 거센 폭풍우가 일어났으니 이 마을의 흠상구진 선조 그는 검전의 힘으로 꽃다군 젊은 남녀의 사랑을 여지없이 짓밟는다. 중학교 2학년 18살 때 부산 공회당에서 열린 콩쿨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을 때 코복수의 마음은 이미 서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설사 끝에 엿을 붙여 부모 몰래 금고에서 빼낸 돈이 60원. 그 60원을 움켜쥔 채 코복수는 밤 열차에 몸을 싣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멀어져가는 고향, 낯설은 서울. 검정두루마기에 하얀 장갑을 끼고
고복수는 서울 공회당 무대에 섰습니다. 지정곡인 두견 세우는 밤과 자유곡인 처량한 밤을 구성지게 불러넘기고 고복수는 콜롬비아 레코드가 주최한 콩쿨 대회에서 2등을 차지 무대로 향한 그의 첫 꿈을 키웠습니다. 사란가마에 오원하던 시절 작곡가 손목인의 권유로 고복수는 계약금 1,000원, 월급 80원에 오케이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속 가수가 되어서 처음으로 취입한 노래가 타향살이였습니다. 간도 용정 땅, 고향을 둥진 사람들이 무대를 온통 통곡의 바다로 만들었다는 타향살이. 어떤 여인은 이 노래를 듣고 슬픔에 못 이겨 자살하고 말았다니 정말로 노래에 울고 노래에 죽을 수도 있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건너가서 취입한 그 당시 레코드판 5만 매가 날개도 치듯 팔렸다는 타향살이. 이 노래 하나로 고복수는 하룻밤 사이에 일약 스타로 등장한 것입니다. 공연이 끝나면 기생들이 보낸 인력거 속에 파묻혀 어쩔 줄 몰라 했던 고복수. 지금 국립극장 자리인 명취좌에서 공연을 끝내고 나올 때의 일입니다. 고복수 선생님이시죠? 왜 그러십니까? 이런 사람을 씁니다. 재경 경상남도 친목회 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밤 우리 친목회가 모였는데 고 선생께도 잠깐만 참석해 주시길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고향 친구들의 간청이니까 특별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십시다. 그런데 고복수가 안내된 곳은 다방골 어느 조용한 기생지. 아니, 이게 어찌 된 셈이지? 사방님, 죄송합니다. 소기가 죽어도 꼭 한번 사방님을 뵙고 싶어서 모셨사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뭐라고? 고복수는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밉지 않은 얼굴. 기왕 왔으니 하는 수 없지. 한 잔만 마시고 가지. 감사합니다. 그 대신 네게 속아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널 보고 싶어서 온 것으로 해도 돼. 어머나. 그럼 어서 한 잔 드셔요. 뭐냐? 이렇게 되면 여자가 기생인지 고복수가 기생인지 어떻든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고복수였습니다. 시방 수업을 나가면 이러니 그날 제가 그때는 2일간 공연했습니다. 하루 가지는 안 됩니다. 그니 심지어 그때는 마이크를 없이도 불렀으니까요. 마치고 나면 그냥 그저 한 잔 먹으러 갔어야 하는 것이 그때 아마 저희들 소위 환영 파티죠. 가면 그 우리를 소위 무슨 하느님이나 온 것 같아요. 그 시가에 보면 사람들이 연변에 서서 저희들을 맞이해줬고 또 그 사인해달라고 그때 한 너무나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소위 임직경관들이 만약 그 화장실에 진입하면 말이지 오히려 불을 살린다 이와 같은 임시 조치를 다 했어요. 너무 사람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냥 화장은 못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한번 수업을 또 해가 이제 대략 한 서너 달 합니다. 서울에 돌아오면 편지가 참도 거짓말 없이 무려 수백 통이 와 있습니다. 화장도 나간다면 전부 후배들이 전부 나 가만 앉아서 화장해 줍니다. 그때는 연비복이 입었습니다. 연비복. 새카만 연비복을 입고 깊이 새카만 신고
그리고 흰 넥타이 턱 메고 나갈 때면 아마 그야말로 내전에 그랬던 이제 제3자들의 얘기인데 고복수는 한국의 캐리쿠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때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리쿠바라고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혜승 군이라고 했습니다. 김성구 본명이 김성군이죠. 과거 참 작관 고인이던 이난영의 부분이지만 그 녀석은 목이 짧아서요. 땡땡한 사람이 그 연비복 입어나면 지금 연비복 파묻혀서 이번도 많아요. 지금 눈을 치고 시간을 그러면 그때 그 시절 그만큼 돈도 있고 인기도 끊고 모든 사람이 전부 고복수 사람이 그 시절 욕심이라는 것에 단 하나라도 그 시험을 하면 나겨와주면 얼마나 반가우리 하는 이 생각뿐입니다. 부러운 것도 아쉬운 것도 없었던 고복수. 타양살이에 이어 내놓은 고복수의 두 번째 히트곡은 사막의 한이었습니다. 차고나도 사막의 길, 꿈속에도 사막의 길. 인생을 혈압안에 비유해서 고달픈 인생 역정을 분 노래 사막의 한. 노래와 함께 청춘을 불태웠던 고복수. 그러한 고복수의 노래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극작가 이서구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복수 시험은 이제 노인이 돼서 은퇴했습니다만 그때 그 인기가 한참 클 때가 이제부터 한 35년 전쯤 됩니다. 저도 그때 30대로 한참 그 연예계에 참여해서 쫓아다닐 텐데 그때 고복수 애니가 저 남한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키가 후리후리한데 목소리가 바리톤인데 구수해요. 우리나라 옛날 참 좋아하던 그 음성이에요. 그러더니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타양살이라는 곡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케이 거도에서 그것 때문에 전속 계약금하고 고복수를 그때 사장 이철이니가 놓지 않고 부르는데 곡조를 주거냐 그 부르는 그 음성이나 그 구수하고 서글픈 맛이라는 것이 그게 그때 우리 한민족들이 일본한테 압박받아가지고 그 눌려 살면서 그 원한이 가슴에 사무친 거를 풀어주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아마 고복수 자신도 모르고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마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타양살이는 듣고 울고 부르고 나서 울고는 그런 그 굉장한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대 시련을 나가는데 지금 국회 자리죠. 그때 이제 무대 시련이 많았습니다. 고복수가 어떤지 한복 짱 입고 살아나는 장군이고 머리 찔끈대고 살라면 전라도 그 멋쟁이 스타일로 나오면 키로 굵직 나오고 어떻게 목소리가 구성인지 굉장하다더니 고복수는 아마 학생들에서부터 기생 화력의 어쩌니 한상없이 전 시민이 모두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점이 뭐냐면 그 목소리가 그때 우리의 원한을 대변하기에 알맞은 목소리였어요. 그 원한을 사무치는 목소리가요. 그래서 참 그때 고복수는 굉장히 참 인기 있어서 지금도 그 일 보면 참 그때가 아쉽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1936년 글자 그대로 고복수의 황금 시대를 이루게 했던 노래는 짝사랑. 카페의 생유리창 너머로 낙엽이 뒹구는 벌판에서 이름 없는 주막집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부르던 노래 짝사랑. 고복수의 세 번째 히트곡입니다. 땅도 꺼지고 하늘도 무너질 것 같은 짝사랑. 가을에 우는 새소리가 의학이라 들려서 의학새라고 이름 붙였다는 짝사랑. 늦은 봄은 남쪽에서 꽃을 보건만 낙엽지는 이 가을은 어디로 갈까. 쌓이는 연륜과 함께 원숙해진 고복수의 다음 히트곡은 이원애곡.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들렸다는 이원 애고. 처음부터 떨리는 목소리로 고복수가 아니면 부를 수 없는 노래. 고복수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임그리워 기다리다 깨져버린 사랑과 꿈과 청춘을 원망하는 이원 애고. 꿈처럼 흘러간 세월. 순환의 조국은 해방되고 빅타 가극단의 여왕이었던 황금신과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때, 그때 고복수는 37살, 황금심은 꽃다운 19살. 사랑하는 황금심을 얻기 위해서 황금심이 소속했던 빅타 가극단에 입단할 만큼 고복수는 열렬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격동과 순환 속에서 슬픔을 씹으며 6.25를 겪고 나니 고복수의 나이는 40을 넘고 1955년 8월 8일 아직 마음은 젊다 하지만 어쨌든 은퇴 공연을 마지막으로 고복수는 무대를 떠났습니다. 무대를 떠난 고복수는 학원을 차려 후배 양성도 해봤고 영화사를 차려 영화 제작도 해봤지만 남는 것이라고는 쌓이는 빚더미와 허전한 마음뿐. 먹고 살 방법마저 막히고 말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뭐요? 책 한 권 사주십사고 왔습니다. 아, 난 필요 없으니 저쪽으로 가보시오. 월부로 드릴 테니 한 권 드려놓으십시오. 재미있고 장서용으로도 아주 잘된 책이옵시다. 아이, 사람이 이거 바쁜데 와가지고. 응? 가만히 있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아, 맞았어. 고복수로군. 뭐? 응? 고복수가 책 팔러 왔다고? 그렇다니까. 이야,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그거 정말 그 말이 맞구만. 어? 책이나 한 권씩 팔게 해주십시오. 책은 필요 없으니 노래나 한 곡 건사하게 불러보시오. 그러지 마시고 책이나 좀 사주시라니까요. 아니, 그 공짜로 부르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줄 텐데 뭘 그러고. 미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00원이면 되겠지. 자, 이걸 줄 테니 한 곡 건사하게 불러봐요. 어서 사지도 않는 책 집어치우고 돌아다니면서 노래나 한 곡씩 부르는 게 차라리 나을까? 뭐라고요? 잘 팔리지도 않는 월부책 보따리를 옆에 끼고 거리를 헤매일 때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것은 지나간 시절, 그 화려했던 추억과 낭만이었습니다. 몇십 거야 벌써 막 샀는지 벌써 알고 싶다마는 그 생각하면 이제 어디서 전남부에서는 그 대학에는 책도 아무 생각도 못하고 저희 뭐보다 안전이 필요하다는데 안전이 됩니까? 차라리 눈도 안 베이고 귀가 없어 귀를 안 들으면 괜찮은데 누구보다 예민한 생활을 하는 제가 그 이질에 있을 수 없고 눈 감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성북구 상계동 조그마한 집에서 7 자녀의 아버지 그리고 3 손주의 할아버지가 된 고복수. 뇌신경 고혈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는 아직 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무대를 떠났어도 그의 노래는 아직도 무대에 남아있고 무대를 떠났어도 그의 마음은 항상 무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으로 들으신 노래는 새날의 풍년, 고복수와 그의 처 황금심이 같이 불렀습니다. 흘러간 세월 속에 묻혀버린 정다운 노래와 함께 그 시절 그 가수의 얘기를 더듬어 보는 추억의 스타 앨범. 오늘은 고복수 편이었습니다.
추억의 스타 앨범 담당의 안종국이었습니다.